자, 나는, 여러분은 핵심 리더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가 있고 원아가 있고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이세요. 자, 교사 관리, 전문성을 키우고 바른 교사로 차세대 리더가 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원운영을 위해서 필요로 한 존재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이 교사 자체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훌륭한 교사가 되도록 세워줘야 한다라는 이것을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 깨달음으로 온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하고 제가 생각한 것만큼 선생님들이 저한테 하는 반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둬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되게 힘들어지면서 선생님에 대한 실망감과 막 배신감 내지는 막 내가 뭐 더 이상 선생님들한테 바랄 게 없어. 선생님한테 잘해줘봤자 소용없어. 그래 이제 나 할 거만 할 거야. 최소한만 하자. 막 그렇게 마음이 착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저는 이제 비장의 무격 기도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싫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다운이 되고 선생님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 기도를 하면서 여리고 강도를 만난 그 예화가 그 말씀이 저한테 쿵 하고 머리를 치더라고요.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그 사람한테 자기의 부비를 다 내서 다 치료를 해줬어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정말 누가 이웃이냐 할 때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관계는 없지만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이다라는 게 이제 그 말씀의 핵심이었는데 나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준 이웃이었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이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았나라고 저를 되돌아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교사들을 대했냐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정말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준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분들을 그냥 도구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냥 다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냥 망각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밝게 선생님들을 대하면서 제가 회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음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원운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사 자체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교사가 되도록 언제까지 제가 여기 있을 거 아닌지 누군가 또 이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들을 바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자, 아동관리 보겠습니다. 교사관리는 그렇고요. 자, 요거는 나태주 시인의 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이보아야.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보자고요? 아이들, 아동관리. 근데 물론 옆에 있는 남편도 이렇게 자세히 봐보세요. 사랑스러워요. 우리 자녀를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그 속에 끄집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더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때가 안 묻었어요. 어쨌거나 아무리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하얀 도화지예요. 말랑말랑한 천사점토 같아요. 그거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도 하고 험상궂은 작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전 천사점토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천사점토 거기다가 사인펜으로 콕콕콕콕 찍어서 다시 조물조물하면 파스텔 톤으로 다 바뀌면서 너무 예쁘잖아요. 그거 예쁘게 만들어서 놓으면 그 이튿날이면 어때요? 굳어요. 그거 다시 예쁜 작품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전 그래서 그 천사점토를 보면서 우리 영화계 이 아이들 같다. 영화계 이 아이들 같다. 그 아이들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언어가 어느지 툭
툭툭 이제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떼쓰고 거칠어지고 공격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예쁜 방향으로 자라가게 할 건가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를 잘 하셔야 돼요? 관찰, 관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정말. 들의 풀을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씨의 형질, 씨 속에 있는 그 형질이 땅을 뚫고 나와서 파릇파릇 싹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과정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너무 경이로운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형질이 있거든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예쁘게 예쁘게 끄집어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원장님들이 그렇게 다 사랑스러우세요. 원장님들 모두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옆에 있는 원장님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원장님들 보면서 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우 원장님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최연옥 원장님 너무 예쁘십니다. 네, 그렇죠.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교사들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서 좀 봐주시고, 아이 참 사랑스럽다. 아이 참 예쁘다. 우리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교사는 아이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고 집요하게 관찰하라. 그러면 부모는 교사가 자신보다 자기 아이를 더 잘 알고 사랑한다고 느낄 때 뭐를 갖는다? 신뢰와 존경을 갖는다예요. 우리 교사는 부모보다 아이들을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다면? 전문성이 있다면.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은 전문가가 아니세요. 아무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출신이어도 내 자식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사들은 알아요. 엄마는 내 아이만 보지만 우리 선생님은 아이들 속에 있는 내 아이를 봐요. 그래서 엄마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언제 그것이 가능해지냐면 잘 관찰할 때. 잘 관찰할 때. 뭐가 바탕이 돼서? 전문성이 바탕이 돼서. 그럴 때 부모가 신뢰와 존경을 가져요. 그래서 어디 다쳐가요? 그러면 CCTV 보자고 하기 전에 물어봐요. 그리고 아이의 문제가 있을 때 의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전문성과 아이에 대한 집요한 사랑이 없는 교사 밑에 아이가 있을 때는 엄마가 불안해서 아이가 언어 전달이 부정적인 언어가 전달이 되면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요즘 엄마들 너무 이제 그게 굉장히 커요. CCTV 생기고 아이들이 까칠해지고 엄마들이 까칠해지고 완전히 뭐 갑질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있어요. 원장님들 너무 힘들잖아요. CCTV 생기면서 우리 얼마나 멘붕에 빠질 때 많아요. 근데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한다고 우리가 맘고치 한다고 그런 엄마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애써서 노력하고 뭐 내가 노력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야.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예쁘게 키우는 우리 키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애씀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고요. 그게 아이들을 관찰하는 눈으로 나타나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느낌이 와요. 옛날처럼 뭐 우리 어린이집에서만 잘한다고 아이들이 변해가지고 엄마가 감동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2, 3년만 해도 그게 가능했어요.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집에서 고집 부리고 때 부리던 애가 어린이집 가더니 왜 이렇게 변화가 됐지? 요즘도 물론 그런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안 변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엄마가 어찌할 수 없는 애들, 어린이집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더 고단수의 더 전문성을 갖고 이런 상황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원장들이 돼야 돼요. 선생님들이 돼야 돼요. 선생님들 너무 힘들거든요. 그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을 이끌고 가는 우리들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월급이 많아요? 수입이 많아요? 와, 이거 생각하면 진짜 그래서 저는요 우리 8기 원장님도 너무 존경스러워요. 정말 제일 힘들 때 오셨어요.
너무 힘들 때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수입이 보장이 뭐 나 정말 탄탄대로야 난 이 일이 너무 즐거워 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다 한 번쯤 나 이 일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나 놓고 싶어. 그쵸?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예. 아동관리 그렇습니다. 자, 학부모 관리. 자, 이런 학부모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집에 가서 이런 엄마들 많아요. 그러면서 어린이집에 와서 선생님 앞에서는 천사 같은 엄마가 되잖아요. 그쵸? 감정 코칭하는 것 같고요. 아이한테 친절한 것 같고요. 근데 집에 가면 엄마가 이렇게 돌변한다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쵸? 진짜. 언어폭력, 정서적인 폭력은 집에서 난무한데 어린이집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막 CCTV 보자고 막 달려와요. 시대가 이렇게 힘든 시대가 되었는데요. 자, 부모도 우리의 감정 코칭 대상이에요. 사실은 이 엄마가 이렇게 되는 데는 그 정서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불안하고 불안정 애착으로 이렇게 키우냐고요. 그 엄마도 자라간 배경이 있고요. 남편과의 관계가 있고요. 어떤 물질적인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이 엄마를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누가 봐줘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너무나 아주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위치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날마다. 그 아이들이 얼굴을 보면 가정이 보이잖아요. 엄마를 보면 부부관계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부모도 우리의 감정 코칭 대상입니다. 그래서 원화가 입소하면 학부모도 입소했다. 그래서 부모 역할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옛날처럼 아이만 잘 케어해주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부부를 봐줘야 되고 부모 역할을 봐줘야 되고 가정을 봐줘야 돼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상담소? 아니에요. 아동 상담소 누가 찾아가요? 정말 심각하게 ADHD 문제가 있는 아이들 심각해서 찾아가잖아요. 약 먹이려고. 근데 우리 영아들 1세, 2세, 3세는 그런 지경에 가기 전에 보여지잖아요. 그거 빨리 진단을 하면은 약물 치료 갈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 방치하고 계속 TV 앞에 놔두고 엄마는 계속 억압형으로 나가고 그러면 그 아이는 학교 들어갈 무렵에 뭐 진단받아요? ADHD, 분노조절 장애. 요즘 그런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인정하시죠?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가서 선생님 엄마한테 얘 좀 한번 진단 좀 받아보세요. 그럼 그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유치원 기관에서 어린이집 기관에서 그거 예방해주지 못한 거예요. 자, 모든 어린이집은 부모 역할 지원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 체제로 활용되기에 너무 적절한 기관이에요.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굉장히 힘 빠지게 하잖아요. 정부가. 그쵸?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진짜 해야 돼 말아야 돼. 그쵸? 확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차라리 이 지원 체제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책정해서 말 텐데. 그쵸?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무를 심은 사람들 다 보고 공감하셨죠? 사회적 지원 체제로 활용되게 우리가 너무나 적절한 기관인 거예요. 상담소도 아니에요. 예, 가정지원센터도 아니에요. 종합육아지원센터도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15명. 원장님은 몇 명이세요? 33명. 원장님 20명. 그쵸? 원장님 39명. 와, 엄청난 거예요. 우리 수하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15명뿐이 안 되지만 제 영양권 하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자라간다는 거 굉장히 소망스럽잖아요. 월급은 비록 어쩌지라도 그쵸? 네. 우리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정말.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를 지은 빅터 프랭클 잘 아시죠? 그 사람이 뭘 만들었죠? 의미요법, 로고 테라피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심리 이론을 만들어 오셨어요. 자, 자극입니다. 자, 이건 어떤 자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죽음의 수용소, 나치, 히틀러의
그 독재하에서 유대인들이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자극을 똑같이 받았어요. 다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어요. 자기의 선택이 아니에요. 자극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자, 이거는 반응이에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어요? 커다란 간격이 있어요. 자, 어떤 간격이 있냐? 그 간격 속에서 나는 뭘 할 수 있냐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극은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우리 이렇게 힘든 자극은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이 자극에 반응하는 거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에이, 때려치워 라고 정말 때려치시던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생명을 키우고 있어 라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갖고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은 뭐를 갖고? 그런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을 갖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92세에 죽을 때까지 정말 이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을 계속 가르치고 강연하면서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상황을 드리는 나의 태도입니다.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마저도 나의 몫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이렇게 힘든 건가? 그쵸,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런 배를 탔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 같아요. 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거 다행이에요. 그쵸? 그리고 저 국가의 혜택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학교 지금 수혜받고 있어요. 어, 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길도 만들어주고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라는 정부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그래도 참 소망스럽게 끝나서 참 감사해요. 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 정말 힘든 여정을 가고 있지만 이 자극에 대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여러분들 각자의 선택이십니다. 자, 당신은 어떤 태도로 현재의 자극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은 내가 아니다. 내가 생각을 지배해야 한다. 긍정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할 것인가? 부정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할 것인가?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부정에 사로잡히면 그 부정한 일이 일어나요. 부정성의 일이. 근데 항상 긍정의 생각으로 밝고 항상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생하게 꿈꾸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 뭐가 될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희망을 쫓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을 택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를 택하겠어. 그럼 여러분들의 그 선택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빛이 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이 날 거예요. 안 돼. 왜 해봤자 안 되는 거. 아유, 누가 알아주기나 해. 돈은 쥐꼬리만큼 버는데 내가 이걸 아니면 다른 걸 하면 더 낫겠지. 뭔들 이거보다 더 못하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하신 분이고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고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형질을 통해서 굉장히 일어날 일들이 많으세요. 저는 엘자르 부피의 그 나무를 심은 사람 그 영화를 보고요. 이 말이 제 가슴속에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돈이 자유롭고 싶어요. 돈에 매이고 싶지가 않고요. 체제에 매이고 싶지가 않고요. 정말 들어와서 제가 꿈꾸는 그 일을 정말 묵묵히 하고 싶어요. 어디로 휘둘리거나 매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이루어질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영원히 자유롭고 싶습니다.